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브레인TV의 작가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향유고래의 배설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용연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향유고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쵸? 여기 향고래라고도 하고 향유고래라고도 하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 향유고래, 하얀색 향유고래를 쫓는 선장의 집착, 그런 걸 나타낸 소설이죠. 모험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큽니다. 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향유고래와 또 향유고래가 소화불량 같은 거 걸려가지고, 배설물에 뭔가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용연향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물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향고래 또는 향유고래는 이빨고래류 중에서 가장 큰 종이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 이빨고래가 있고 수염고래가 있는데, 수염고래에서는 뭐 보면은 이렇게 그 참고래과가 있고, 뭐 수염고래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흰긴 수염고래 이런 것은 굉장히 훨씬 더 크죠. 저기 그 이빨고래보다 훨씬 큰데, 이제 이빨고래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이 향유고래가 가장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염고래들은 대부분 플랑크톤 같은 거 먹고 살죠. 수염으로 이렇게 플랑크톤 같은 거 걸러서 먹고 사는데, 아니면은 뭐죠? 크릴새우 같은 거 먹고 사는데, 이빨고래들은 이렇게,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걸로, 생선이나 오징어 같은 거 먹고 사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빨을 가진 동물로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종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멸종된 동물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가장 크다는 거죠. 이빨을 가진 것 중에서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겠죠. 하지만 코끼리보다도 이 향유고래는 훨씬 크죠. 그래서 머리에 밀랍으로 가득 찬 경락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밀랍이 들어있다. 밀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이거 해체 작업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가 있으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하도 무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그렇죠? 배가 좌우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매달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쓰러지지 않게. 근데 여기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거를 어떤 사람이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보십시오.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머리 하나면은, 그죠? 그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고래는 우리가 접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커요, 여러분. 이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이 머리통에 빠져서 익사한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 흰긴 수염고래 같은 경우는 동맥 있잖아요, 동맥. 흰긴 수염고래는 동맥에서 사람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동맥이 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사각형 머리가 특징적이고,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모비딕에서 등장하는 향유고래는 하얀색 고래로 굉장히 크고 난폭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 2마리가 새겨져 있대요. 와, 이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동해안에서 70년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에는 자주 우리나라에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 최근에도 한 번 정도 출연했다고 하네요. 근데 70년 만에 발견됐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몸 길이는 수컷이 17에서 21m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큰 겁니다. 몸무게는 수컷이 35톤이고 암컷이 좀 작네요. 그쵸? 암컷이 작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암컷이고 이거는 수컷인데 수컷은 좀 이렇게 사각형이고 머리가 크네요. 그리고 온몸이 회색이지만 배 쪽에 담색의 얼룩점이 있는데 몸빛깔은 나이와 더불어서 흰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인간의 머리털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흰색으로 변하나 봐요. 그래서 머리는 성장에 따라 커져서 몸 길이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된다. 정말 그렇네요. 그렇죠. 머리가 3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뇌의 무게는 무려 8kg. 여러분 참고로 인간 같은 경우에는 1.2kg 정도 되죠. 1.4kg 정도 돼요. 1.2에서 2.4. 등지너미는 없지만 파도 모양의 피부돌기가 있다. 여러분 여기 그렇네요. 등지너미 고래들을 이렇게 등지너미가 없고 여기 돌기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네요.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통나물처럼 가늘고 길며 한쪽에 20개, 28개의 큰 이빨이 있다. 그래서 윗턱의 이빨은 퇴화돼서 작아져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래 턱에 주로 이빨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가슴 지느러미는 몸에 비해서 대단히 작다. 그렇네요, 정말. 가슴 지느러미 거의 이렇게 없는. 잠수 능력이 뛰어나서 1시간 30분이나 잠수한답니다. 와, 저는 1분도 못 버티겠던데. 그리고, 야, 수심 2250m. 야, 좀 2km나 들어간다는 거니까. 수압을 견디는 능력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와. 그 다음에 오징어나 커다란 대왕 오징어를 주식으로 하면서 물고기도 먹고 살고, 이빨고래류니까 아무래도 좀 큰 고기를 먹고 사나 봐요. 예. 아,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이 향유고래의 부산물, 배설물이죠.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용연향.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엠버그리스라고, 영어로는 엠버그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돌처럼 생겼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명 바다에서 나는 금덩어리, 바다의 로또라고도 하는데, 극히 드물게 해변에 밀려오는 돌처럼 생긴 냄새나는 검은 덩어리. 돌처럼 생겼죠?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코올에 녹이면 물질이 추출되면서 향료로 변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인가 뭔가 그런 걸로 녹이면 물질이 추출된대요. 근데 이런 짓을 누가 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냄새나는 뭐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맡아보면. 근데 그걸 누가 이거 알코올에 녹일 생각을 했을까요? 신기합니다. 주 성분인 엠브레인은 원래 별 향기가 없는 물질이지만 다른 향과 결합하면 향을 증가시켜주면서 향성분을 오래가게 만든다. 아, 그러니까 이 향료가 그 자체로 그렇게 그 좋은 향기가 난다기보다는 다른 향과 결합하면 그 향을 증가시켜주니까 훨씬 더 그 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최고급 향료로 취급되는 물질이, 그러니까 지금도 최고급 향료라는 거죠. 희귀성도 그렇고 향료로서의 가치도 있어서 엄청 비싸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노다지다. 그래서 고대 중국 황제들이 좋아했다. 단독으로 나는 향은 암내에 가깝다고도 하는데 그 자체로도 일종의 페로몬 향수 역할을 한다. 페로몬. 예, 약간 그러니까 무슨 성호르몬 같은 것도 들어있는 그런 물질인 것 같아요. 예. 뭐 최음제 같은 거로 쓰였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다른 향과 섞으면 최고의 조합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단독의 향보다 다른 향과 섞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향수 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그리고 아마 연금술 했던 사람들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물질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향을 돋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전기를 가진 물질로 취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번 연금술의 역사도 한번 다뤄볼 일이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용연향의 정체는 향유고래의 토사물. 토사물이래. 그러니까 배설물이 아니라 토사물이네. 이거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봐야 되겠네. 그래서 향유고래가 먹이인 오징어에 소화되지 않은 부분을 담즙과 함께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다. 오징어 보면은 뭐 뼈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는 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불이라고 해야 되나? 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잘 소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은 대장 속에 있다가 똥과 함께 배설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배설되기도 하고 아니면 토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이제 그것이 바닷속에서 떠돌면서 햇빛을 받고 또 바닷속 화학 성분들이 섞이면서 단단하게 변해서 해변으로 떠밀려 오는 것이다. 야, 야, 참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향유고래의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썩거나 부패되거나 이제 거의 반쯤 소화되거나 아니면 다 소화되어 있는 그러한 오징어의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또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바다에 뭐 온갖 그거잖아요. 뭐 나트륨 뭐 소금기가 있으니까 나트륨 뭐 그다음에 뭐 염소 뭐 이런 성분들 뭐 칼슘 이런 성분들이 막 이렇게 뒤섞이고 또 햇빛을 받아가지고 또 변성되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변해서 해변으로 떠밀려 오는 거예요. 야, 그 단순한 물질이 아니네요. 그래서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사물답게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이거 먹으려고 누가 이거 뭐 거들떠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향료로 쓰려고 했더니 좀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이 세상에. 그죠? 그래서 잘못 보고 가면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하나로 7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양을 발견해서 인생 대박을 했습니다. 7억 원. 야. 치즈를 처음 먹어본 사람, 굴을 처음 먹어본 사람과 함께 유연향의 향료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도 용감한 인간 측에 들 수 있을지도다. 그렇죠. 또 이거 뭘 하려고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실험을 하다가 이러고 발견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겉보기는 돌덩이이고 또 썩은 냄새 나는데 그거를 알코올에 녹여서 또 그걸 향료로 만들어 본 사람들이 있고, 야, 그거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사람이 시도해 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그치지 않고 또 계속 전파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귀중한 물건 취급받는 게 참 신기합니다, 진짜. 그쵸? 참. 그래서 고대부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알코올 포함 음료인 술에 녹였을 가능성이 없다. 옛날 사람들은.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상하죠. 술에 일부러 섞진 않았을 텐데 아마 우연히 술이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됐나? 참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데, 근데 이 유견향이 한번 발견되면은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해양 속 로또라고 돼 있는데, 이 보시면 뭐 용연향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들어있나 봅니다. 그래서 1g당 4만 원대의 효과만큼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최근 한 차례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모아진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용연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유골의 창자 속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먹은 먹이 중에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 돌처럼 모여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소화 불량에 걸려서 토해낸 물질이, 그쵸? 이렇게 귀중한 물질을 변하는 건데,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햇빛과 소금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지면서 검은색이 연해지고 좋은 향이 나서 고급 향수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 한도 있습니다. 예. 용연향에 대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태국 어부가 5억 원짜리 그거를 용연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보시면 진짜 좀 다 각각 조금씩 생긴 게 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노란색을 띠네요. 예. 태국의 가난한 어부가 바다의 황금똥으로 불리는 용연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연향은 스컷 향유고래의 배설물로 고급 향수의 재료로 사용되고 그 자체로는 악취가 나지만 알코올에 녹여서 추출 과정을 거치면 향수의 보향성을 높여주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바다 거북이 손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바다의 황금똥을 만난 태국 어부는 올해 55세의 어부로 그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하셨다 봅니다. 어부. 제가 봤을 때는 어부 하시면서 무슨 뭐
그 용궁에 사는 무슨 물고기를 놔주셨나? 그래서 모르겠네. 그래서 우연히 커다란 돌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영연하게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작업장에 보관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 보관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뭔가 특이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고에 보관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값비싼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니까 현지 관청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찾아와서 값비싼 용연향이다. 그래서 6.5kg짜리 용연향의 가치가 하나로 5억 5,24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거겠네요. 엠브레인의 성 비율이 80%에 달하니까 아주 그 순도가 높은 그런 건가 싶습니다. 치아콧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평균 약 15,600원을 벌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곧 판매 예정이다.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용연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네, 곧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7월에 대한민국 1호 용연향을 주었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 용연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더라고요. 저도 남해안의 해변을 산책하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바다의 로또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동영상들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나봐요. 그쵸?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뭐 하얀색이 이런 것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천차만별인가 봐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것도 있나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독의 물질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변성되는 막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햇볕을 받고 변성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바다 해변가 거니시다가 이상한 물질이 보였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구역질이 나는 냄새다 그러면 가벼이 보지 마시고 비닐에 싸서 일단 가져오십시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바다의 로또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용연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